그러면 화학비료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 질문하면 대답할게요. 예, 뭐예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비료 같은 겁니다.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비료를 만들면 노벨상 받아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햇빛을 받아서,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때 광합성 하잖아요. 광합성 할 때 만들어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예요. 설탕도 탄수화물이에요. 꿀도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도 탄수화물이에요. 쌀도 탄수화물이에요. 퇴비도 탄수화물이고 유기질 비료도 탄수화물이에요. 그 중에서 설탕이 가장 잘 먹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생물을 키울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선액비를 만들거나 뭐를 키울 때는 거기다가 당밀 넣어요, 안 넣어요? 당밀이나 설탕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그거 탄수화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하는 거고, 농사 지을 때는 탄수화물이 유기질 비료나 퇴비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적당히 주라는 대로만 주면 문제 없습니다. 또요? 유박 비료에서요. 예. 유박 비료가 짜고 남은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예. 그 자체 비료가 발효가 안 된 것이라서 예. 땅에 들어가면은 습하면은 썩을 테고, 예. 발효하면 발효가 되는데, 예. 아예 그대로 써도 괜찮은 비료가 예, 설명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궁금하고 꼭 알고 싶으셔서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퇴비는요, 퇴비까지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화학비료 해달라고 하면 화학비료, 즉 양파에 좋은 비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할게요. 퇴비를 약간 설명을 하고 유기질 비료를 설명할게요. 자요, 퇴비는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퇴비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퇴비는 간단히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가축분하고 톱밥을 넣고 교반기에 넣고 교반을 시킨 다음에 2, 3주 지나면 창고에 넣고 넉 달 동안 지나야만 퇴비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퇴비는요, 개분, 돈분, 우분하고 톱밥이나 석회질 비료, 미생물을 넣고 교반기라는 공장이 2개예요. 여기는 막 교반만 시켜요. 그럼 열도 나고 김도 나고 악취도 나요. 한 2, 3주 지나고 나면 열이 좀 내려가요. 그러면 창고에 놓고 넉 달 동안 놔두면 흙냄새 나는 퇴비로 바뀌어요. 이 교반기에서 교반하는 거는 아무렇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기계로 돌려요. 기계로 돌려요. 기계로. 옛날에는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근데 외국인 노동자도 냄새 난다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로 돌린 다음에 2, 3주 지나면 창고에 넣어서 넉 달 지나야만 흙냄새 퇴비로 변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보관하는 창고가 좁아요. 여기에 퇴비를 1000포대 쌓아놓으면 한 포대 5,000원이에요. 1000포대 봐요. 500만 원이에요. 1000포대 쌓아서 팔았더니 직원 한 사람 월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날 때까지 넉 달 동안 놔두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40군데에 그렇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복잡하게. 그래서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길이가 건물 길이가 100m가 넘어요. 최소 50m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건 다 뺄게요. 이건 복잡해서 다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요, 이거예요. 퇴비 공장을 퇴비가 정부가 보조해 준다니까 퇴비 공장이 여기저기 막 생겨서 노무현 대통령 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약
60억 내지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전남 보면은 순창에 있고 장흥에 있고 영암에 있고 신안에 화순 한평에서 가깝잖아요. 있죠? 한평에 있어요. 한평에. 저기는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만들고 처음부터 창고하고 공장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비에 살 때는 여기 이렇게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쓰여있는 퇴비를 사면 믿을 만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창고나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요 돌팔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퇴비는 저렇게 복잡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기질 비료는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기질 비료는 이렇게 만들어요. 유기질 비료는요, 유기질 비료 고르는 기술에 대해 설명할게요. 요거부터 한 다음 할게요. 유기질 비료는 원료를 사다 놔요. 기름 짠 걸 갖다 놔요. 갖다 놓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 포장기에 넣어서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창고도 자기 거 아니어도 임대도 돼요. 원료를 넣을 때 1번이 비싼 거야, 2번이 비싼 거냐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발효 과정을 안 시키니까 야, 내가 사는 이 비료 포대가 유기질이 1번이 비싼 거야, 2번이 비싼 거야.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한국말 잘 몰라요? 네. 자요. 그래서 이거예요. 퇴비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퇴비는 발효시킨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비교하면 된장이에요. 된장은 금방 만든 게 좋아요? 오래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된장은 오래될수록 좋아져요. 현 선생, 현 교수, 퇴비 좀 사. 그러길래, 예, 언제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 5,000원 줘도 안 사. 작년에 만든 거예요. 아, 그럼 나 살게. 재작년에 만든 거예요. 나 500원 더 주니까 내가 살게. 저거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1,000원 더 줄 테니까 전대를 남한테 팔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신선한 거예요. 그냥 기름 짠 거예요. 기름도 시간이 지나면 상해요. 오래 지나가면 산패가 돼요. 이건 콩 같아요. 콩은 햇콩이 좋아요? 묵은 콩이 좋아요? 예.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신선한 게 좋은 거예요. 이거요, 금방 2달 전에 만든 건데 10,000원짜리예요. 저거는요, 작년 거거든요. 그러면 난 그래요. 작년 건 9,000원 아니면 안 사요. 상했잖아요. 그래서 퇴비는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냥 주면 거기서부터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유기질 비료는 발효가 안 됐어요. 유기질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주면은요,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파리를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파리를 키워요. 유기질 비료나 퇴비처럼 냄새나는 거를 막 뒤적여서 냄새나게끔 한 다음에 조금만 통에다 놔둬요. 그럼 파리들이 막 와서 알을 까요.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토양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면서 발효시키면 고자리 파리가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끓어요, 그는. 퇴비는요, 넉 달 동안 잘 발효시킨 다음에 흙냄새 나는 퇴비를 깔아버리면 고자리 파리가 알을 안 까요. 근데 퇴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파리가 막 알을 까고 싶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원료를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진 하나 찍어 놔야 돼요. 원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는 다른 게 아니라 원료를 봐야 돼요. 원료가 뭔지를 봐야 돼. 거기는 어디 있어? 예, 보증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자, 볼게요. 어분이 가장 비싸요. 골분, 대두박, 미강박, 최종박, 아주까리박, 야자박, 음식물, 폐기물. 요건 나쁜 거예요, 요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기질비를 봤더니 보증표를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긴 어분이 많이 있어. 그럼 비싼 거예요. 아주까리박이 많아. 싼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갔어. 야, 이거는 완전 싸구려네. 왜? 음식물 찌꺼기를 집어넣을 때는 저 처리 비용을 받습니다. 유기질비로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고 돈을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더 싼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순서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예? 요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분이나 골분이 들어가면 비싸고, 아주까리박이나 야자박이 들어가면 싸고,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야, 돈 주고 사면 안 되겠네, 이거.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위에 있는 건 빨간 글씨로 쓰고 밑에 있는 건 파란 글씨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오케이. 선생님이 1등. 동물성하고 식물성으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요거를 봐야 돼요.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들어가면 이름이 혼합유기질이에요. 동물성은 없고 식물성만 있으면 혼합유박이에요. 그러면 1번이 비싼 걸까요? 2번이 비싼 걸까요? 예? 몇 번이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기질비료 할 때는 저걸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유기질비료를 살 때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봐야 돼요. 야, 이거 혼합유기질이네. 혼합유기질은 뭐예요? 동물성, 식물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혼합유박이에요. 요거는 식물성으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성, 식물성 들어있는 게 비쌀까요? 식물성으로 들어있는 게 비쌀까요? 1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보게 되면 여기에 2번 비료 종류 및 명칭에 혼합유기질이 들어가면 야, 요건 동물성이 들어가서 좀 비싼 거네. 왜? 요거는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동물성 골분이 들어갔어요. 이거는요, 어분도 없고 골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합유박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중상짜리입니다. 요건 가격이 하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살 때는 그 안에 원료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이렇게 좋은 강의는 선생님이 질문해 줘서 한 거예요, 저거. 안 하면 지나가려고 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동물성이 들어가면 일단 비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비쌉니다. 그 식물에 그 영양이 좋아서 비싼 건지, 그 원료가 비싸서 비싼 건지. 여러 가지가 다 돼 있어요. 야, 저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한 것 같은데요? 못한 것 같아요? 농사할 때 잘만 하면 돼요.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어분은요, 영양가가 높아요. 두 가지만 합쳐도 10%예요. 그리고 발효도 잘 돼요. 빨간 건 발효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까리박이나 야자박은요, 영양가도 낮아요. 발효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까리박, 야자박이 들어가면 곰팡이가 아주 늦게 피어요.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분을 집어넣으면 두 개만 합쳐도 10%인데 세 개 합치면 1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많아요. 발효도 잘 돼요. 주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요. 이해됩니까? 주자마자 곰팡이도 잘 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이 쓰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뭐더라? 그 어분 골드인가? 많이 쓰던데요? 예. 됐어요? 예. 예? 비싼 거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은 가격이 안 맞아요. 옛날에 제가 이 가격이 자꾸 바뀌니까 최종 유박을 100으로 한 다음에 어분은 몇 배 비싼가 보니까 2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다른 비료가 20kg에 10,000원이라면 이건 20,000원 받아버려야 돼요. 왜? 안에 들어있는 용량가도 많고 용량가도 2배가 넘어요. 요건 합치면 4, 1, 1, 6이에요. 요건 2개만 해도 10인데 3개 합치면 13, 14가 돼요. 용량가도 2배. 그 다음 발효도 빨리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2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있잖아요. 야, 나는 일반 유기질 비료는 10포대, 12포대 주는데 어분 들어간 건 5포대나 6포대만 줄까? 그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는 비싼 것만큼 주는 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효과도 빨리 나타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싸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솜털 옷하고 오리털 옷은 어느 게 비싸요? 오리털 옷이 비싸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제는 질문 거의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선생님이요. 아까 저 탄수화물 한 게요. 예? 탄수화물이요. 예. 설탕을 연면 시비하면은 탄수화물 역할을 합니까? 연면 시비하면 탄수화물 역할을 하냐고요? 아직은 연면 시비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미생물을 줘도 흡수가 안 돼요. 저희 지역에서 설탕을 변홍사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예? 설탕을 변홍사에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요, 아주 무식한 방법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무슨 방법이 있었냐면, 딸기 농사 짓거나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이 설탕을 연면 시비했어요. 그랬더니 맛있어요. 왜?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은요, 다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글로 스며들어가요.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먹으면 달까요? 안 달까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딸기에다가 뿌리게 되면요, 일주일 가는 딸기가 3, 4일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하면 뺨 맞습니다. 금방 뿌려서 내가 뿌린 다음에 설탕을 뿌린 다음에 하루 이틀에 팔아 치워버린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려요. 이물질은 상해버려요. 특히 벼에다 넣는 거는 완전 돌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배에다 한번 삼겹살 좀 살찌게 만들어 볼까? 야, 그 고깃집 가서 삼겹살 한 2인분만 먹어. 사와.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 배에 삼겹살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미생물 종류를 한 4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예. 지금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공짜로.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거를 계속 갖다 써서 예. 하우스에 썼는데 열미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미생물도 뭐 1g에 뭐 몇억 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흙 1g에 예. 미생물이 많은 그 숫자가 들어있는데 예. 그 4가지 먹는 것도 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미생물 종류가 그 4가지 걸로 편중이 되면은요. 예. 예. 그 밭이나 토양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 예. 4가지 종류로서 그 감당이 되는 건지. 예,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은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난 센터 미생물을 보여드릴게요. 센터 미생물은 이 생각하면 됩니다.
토양에 있는 가장 많은 미생물의 종류하고 센터 미생물의 종류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미생물 이 생각하면 돼요. 아, 산에 가서 토착 미생물을 검사했는데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뭐가 많지? 그래서 토착 미생물을 검사해 보니까 센터에 있는 미생물하고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미생물이에요. 왜 센터 미생물을 4개를 했느냐? 3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고초균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단백질이 있다면 고초균이 분해해버려요. 효모균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요. 즉 누룩이에요. 누룩을 발효시키면 술처럼 나와요. 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하고 효모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유산균이에요. 우유에만 젖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에도 많아요. 그래서 3가지만 주면은요 웬만한 유기물은 다 발효를 시켜요. 즉 내가 유기질 비료를 주기만 하더라도 그거 먹으려고 저 미생물이 막 달라붙어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도 보면은 거기에 제일 뭐가 많지 따져보면은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걸로 토양 미생물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된다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쓰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하, 이 미생물들은 먹고 나면 대사물질을 내놔요. 이 대사물질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홍어 좋아하죠? 난 홍어를 잘 못 먹어요.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홍어를 예로 들을게요. 홍어가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에다 고초균은 볏짚에 많아요. 볏짚을 싸놓으면 볏짚에 있던 고초균이 홍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미생물을 많이 준다고 토양 미생물이 뭐 변화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유기물을 발효시킬 때 써요.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그래도 할게요. 자요. 이거는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카시라고 하는 거예요. 통에다가 유기질 비료, 혼합 유기질이든 혼합 유박이든지 넣고 센터 미생물, 당밀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넣고 물 좀 촉촉히 놓게 되면 곰팡이가 펴요. 이렇게 곰팡이가 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파리가 달라붙어요. 파리가. 요 퀴퀴한 냄새를 파리가 좋아해요. 그놈 고자리 파리도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망으로 덮어서 파리가 알을 까지 못하게 하면 발효가 되면 그러면 센터 미생물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여기서 센터 미생물이 자꾸 증식을 해요. 막 많아져요. 한 마리가 2마리, 2마리가 4마리, 4마리가 8마리, 8마리가 6마리 이렇게 막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냥 센터 미생물을 주는 것보다 발효시켜서 주게 되면 센터 미생물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사례를 들을게요. 이 사람은 경기도 광주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어요. 왜냐? 광주에서 강의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전라도 광주인 줄 알고 알았습니다 했다가 경기도 광주여가지고 내가 가는데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저분은 경험을 얘기하면 이렇답니다. 자기는 유기질 비료를 70포대 내지 80포대를 쓴대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발효가 잘 되니까 그 다음은 갓바를 넓게 펴서 넓게 핀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20포대만 사왔대요. 한 3분의 1만 사왔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미생물을 다 주고 물 놓은 다음에 촉촉하게 물 넣어야 촉촉해야 되거든요. 막 뒤적여지니까 막 열이 막 나요. 김도 나요. 냄새도 나요. 그래서 열이 막 났다가 깔아앉을 때 되니까 딱 덮어버려요. 저 팔이 못 앉게끔. 딱 덮어서 쓰면 7, 80포대 쓰던 유기질 비료를 20포대만 써도 되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비료를 쓸 때 퇴비를 써서 퇴비를 뿌린 다음에 여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유기질 비료를 뿌린 다음에 저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센터 미생물하고 토양 미생물하고 토양에다 그냥 주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센터 미생물이 이긴다. 토양 미생물이 이긴다. 누가 이길까요? 토양 미생물이요? 힘센 놈이 이겨요. 근데 센터 미생물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데서 자랐던 거예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온갖 싸움박질을 다 했던 미생물이에요. 져요. 센터 미생물은 주고 나면요, 보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못 견뎌요. 싸워서 져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일단 센터 미생물을 주면 센터 미생물이 지가 먹을 게 있어요. 여기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막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또 기분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유기질 비료 쓰는 사람, 선생님 유기질 비료 쓰는 것 같은데, 유기질 비료 쓴 사람이요, 유기질 비료를 뿌린 다음에 센터 미생물 물에 희석해서 쫙 뿌린 다음에요, 다음날 나보면 약 연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곰팡이가 싹 피어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땅에다 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저렇게 주면 꽤 괜찮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